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사주의 명식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감명을 할 때 이제 사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사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사주를 풀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글자가 바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일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글자는 좋은 글자이고 어떤 글자는 나쁜 글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주 중에서 어떻게 글자가 잘 짜여져 있느냐, 어떤 글자가 잘못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육치는 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육치는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명확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머지 6글자가 나한테 좋은 글자인지 나쁜 글자인지를 간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뭐 반지라든가 보석 이건 비유를 드는 거고 음금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하고 달라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그다음에 유연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것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 뭐 갑자기 막 뜨거운 열에다 달군다든가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거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나야지만 좋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특징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신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글자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임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왕세를 먼저 놓고 봐야 되겠죠. 왕세를 놓고 보고 조후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왕세가 신금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지만 신금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신금 일간을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뭐 생조 내지는 방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주 보는 룰이고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금방 신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대체적으로 주옥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화를 보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 반지, 보석과 같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금의 특성이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토, 기토 같은 경우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주에 토가 많아지는 것 어떻게 돼요? 좋아하지 않는다. 사주에 토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금일간의 특징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은 월령을 봤을 때는 왕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세, 그 다음에 한난조습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상으로 봤을 때 목왕절에 해당이 되죠. 목왕절. 그죠? 목이 가장 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목이 가장 왕한 반면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됐던 경금이 됐던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절지에 해당이 돼요. 포태법의 단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절지 즉 절지, 태지, 절대,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1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절지 이걸 다시
포라고도 설명을 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절지 내지는 포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가 가장 약할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령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하다. 원령을 득하지 못했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고, 신약하다. 그 다음에 재성인 목은 인월이 되게 되면 인관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일간 자체는 매우 일간이 아니라 재성 자체는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신약하고 재성은 왕한,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신약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 제다신약이 됐든 신왕제왕이 됐든 이건 같은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 재성이 왕한 것은 좋습니다. 제왕하면 좋겠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재성이 많은 사람들 돈복이 있겠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덕이 있겠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반드시 왕해야지만 그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내가 1000톤짜리 금괴가 있는데 내가 그 1000톤짜리 금괴를 들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1000톤짜리 금괴는 내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걸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일도 하고 사업도 많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죠. 3명이서 동업을 합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람들을 대인관계를 되게 잘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한 사람은 그런 건 없지만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있고. 한 사람은 아내, 살림살이를 잘합니다. 뭐 자재 관리라든가 어떤 돈이 돌아가는 것, 은행 업무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세 사람이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뭐래요? 사업이라든가 영업 같은 것을 뛰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재물을 이제 돈 같은 거 돈이 필요할 때 융자를 받아서 좀 대주기도 하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 어떤 그런 것을 됨으로써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은 안에서 누수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불량적으로 쓸데없이 나가는 어떤 손실되는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체크하게 되면 완벽한 어떤 사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제왕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약제왕한 사람들은 혼자서 일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협업을 한다든가 같이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업 같은 것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혼자 하려고 하면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다신약, 신약제왕한 그런 사주의 특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일간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신약하기 때문에 일간인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글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 약한 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비견겁자인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비견겁제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같은 것, 비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글자들 인성, 요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겠네요. 그죠? 요거를 딱 띠가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구분이 좀 가죠.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를 뜻하는 것이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을 뜻하는 것인데,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바로 비견, 인성으로서 도와지는 것이고, 일간이 왕했을 때는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 안에는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그 다음에 편관으로 나눠지게 되죠. 또 일간이 왕했을 때 또 필요한 거 재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간이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일간이 의지한다 그래요. 의지 어디에 이제 의탁한다, 어디에 좀 기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겁에 의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했을 때는 식상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내지는 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명식 같은 거,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나서 일간이 절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성이 왕에서 제다신약한 명이 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은 식상, 관성, 재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비견 내지는 겁제,
정인 내지는 편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신금을 도와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천간으로는 무토라든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술, 충, 미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경겁제로는 천간으로 경금 내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지지로는 다시 신금, 그 다음에 유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금의 특징을 알아야 돼. 무조건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조해 주니까 좋다, 뭐 비경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니까 좋다가 아니라 신금이라고 하는 특징, 제가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매번 강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신금을 도와주려고 하면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보면 무기토, 진술충 및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로서 신금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물론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신금을 갖다가 오염시킨다, 오금시킨다라고 표현하죠.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금을 더럽힌다 내지는 매금시킬 수도 있어요. 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가 땅속에 묻는 거, 우리 매장시킨다 그러잖아요. 매장, 땅속에다 묻는 거죠. 금을 갖다가 땅속에 묻는 것은 뭐예요? 매금이죠. 그래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후매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토다매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토후매금, 후자는 두텁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후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서 금이 매금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다매금 또 똑같아요. 이건 뭐 그냥 후자를 썼을 뿐이고 이건 다자를 썼을 뿐이고 같은 글자 하나 차이죠. 같은 말에서 토가 너무 많아서 신금 자체, 금 자체가 땅속에 묻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토후매금, 토다매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거 약했을 때 토로서 생주해 준 것은 매금 내지는 오금의 우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 무토로서 생주해 줄 때는 진짜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예요. 양토라고 해서 이건 고황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토는 자칫 잘못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예쁘고 부드러운 그냥 뭐 반지 같은 건데,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덤프트럭과 같은 큰 흙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금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성으로서 신금을 도와줄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는 매금시킬 정도는 아니고 오금은 시킬 수가 있지만 매금시킬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단 여기서도 축토냐 건토냐를 구분해야 돼요. 건토는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습토는 젖은 땅에 해당이 되는데, 건토,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줄 수 없겠고요.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해줄 수 있다. 자, 진술충 및 토가 지지에 있는데 천간으로 이런 식으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왜 안 좋다 그랬죠? 토후매금, 토다매금 됐기 때문에 이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반드시 금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금이 없다라고 하면 토로서 생주해 줘야 되는데, 토는 습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고요. 천간으로는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생조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의 격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부터는 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먼저 살펴보는 것 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 사주 격국 용신 다 필요 없다, 뭐 옛날 고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리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거 꼭 한 번씩 답습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러한 연후에 새로운 이론들도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새로운 이론들이 이렇게 좀 타당성이 있느냐, 되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망 내지는 신살 이런 것 내지는 삼재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공망 중요하지 않고요, 삼재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신살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극재화의
이치를 먼저 터득한 연후에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필요한 만큼 갖다 땡겨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옛날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 필요 없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 뭐 이런 거 조상 없는 뿌리가 없죠, 그죠? 조상 없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명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고찰해 본 연후에 새로운 것들도 한번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은 나쁘지 않지만, 뭐 옛날 거 다 버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족 이렇게 역사 다 버리고 그냥 앞으로만 열심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잘못을 저질렀던 친일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옛날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럼 지네 과오가 다 이제 묻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 좋았던 것은 그거를 계속 답습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신금 일간이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금은 음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목은 양목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음금이고 이게 원령에 있는 것이 양목 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술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다 거고, 정제, 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고 그 다음에 재성을 왕하기 때문에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 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 재성이 왕한 건 나쁘지 않아요. 단 재성이 많은 것을 일간이 약해서 신약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늘 신축일이죠. 그래서 일지 자체 축토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한 가지, 자, 진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토가 있고 미토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토가 있습니다. 이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다 토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양토이니까 신금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 축토는 음이 있기 때문에 얘는 편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습토를 구분해야죠. 습토, 진토가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도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진토, 축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고, 건토인 술토나 미토는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도 적어 놓으시죠.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근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생의 개념을 본 것이고, 통근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진술충미토가 다 인성이라 하더라도 진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신금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토도 신금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글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진토, 미토, 물론 진토가 금을 습토로서 생조해 주는 건 별개이지만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글자는 술토하고 축토예요. 축에는 지장간이 개신기라고 하는 요 신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술토 안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 신금에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통근. 그래서 뿌리는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술토 자체는 매우 고황, 큰 땅에다 마른 땅이기 때문에 통근을 하지만 신금 자체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는 없겠고요. 축토 같은 경우에는 기토라고 하는 편인이지만 금을 생할 수 있는 습토,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통근까지 할 수 있는 글자. 그래서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진토는 상생, 토생금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신금이 통근할 수는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 같은 경우는 일지에서 봤을 때 인월의 신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축토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축중 기토에 의해서, 요 개신기 기토에 의해서 생조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의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불약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지지로 이런 글자 등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간 자체가 이때는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축토 하나 얻은 것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글자로 볼 수가 있는데, 연주에 보면 경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 요거 자축 합토 안 됩니다. 중간에
인이 껴 있게 되면 요 자수하고 축토는 되지 않고요. 그냥 떨어져 있는 글자로 볼 수가 있겠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금 자체에 금생수 하죠. 하지만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야 뭐 능히 내가 수를 생각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거예요. 설기,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겁니다.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약한 나의 기운이 더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좋은 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했지만 아직은 초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초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꽃샘추위 같은 거 있죠. 꽃샘추위 같은 게 남아있다. 즉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아직 차가운 기운을 더욱 생조해주는 한습을 가중하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간목이라든가 다른 일간이었을 때는 경금이 수를 생각하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얘는 겁재인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좀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칫 잘못하면 토후매금, 토다매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축토가 무토가 축이 없었다라고 하면, 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경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신금은 약간 위협을 받는 중에, 이렇게 일제 축토가 있게 되면 이 무토가 약한 무토가 아니라 신금을 충분히 매금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려. 신금을 매금할 수 있는 우려. 이거 신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예요?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그래서 육친으로 봤을 때 정인은 나의 엄마, 나를 낳아주는 뭐 생모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학습 공부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인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입니까? 안 되는 글자입니까? 안 되는 글자죠. 안 되는 글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갖다가 목으로서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인성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부모,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렸을 때 학업이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억눌리다 보면은 뭐예요? 맨날 집에서 공부해라 하는데 막상 공부는 잘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뭐 축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 매금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생신은 없다 손치더라도 인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을 써서 얘를 제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됐을 때 이 시지에서 자수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무토를 봤는데, 자, 이거는 지지 육합이 되죠. 자축합토죠. 자축합토가 됩니다. 그래서 시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토로 화해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토로 바뀌어 버리고, 그 다음에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자축합토에 무토가 두 개죠. 이거는 10중8구, 10중8구죠. 10중8구 10개가 있다면 8개에서 9개는, 그러니까 뭐예요? 80%에서 90%는 뭐예요? 이거는 토후 매금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토후 매금 됐을 때 일간이 느끼게 뭐예요? 작은 반지가 있는데 옆에 덤프 트럭과 같은 쌓인 흙이 두 덩어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언제 흙이 와르르 내려와가지고 나를 땅에 묻을지 모르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그죠? 뭔가 불안하게 되고, 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 뭔가 어두운 곳에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좀 답답함이 이렇게 느껴지겠죠. 반드시 인중에 있는 목으로서 목을 소토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매금으로 인해서, 즉 인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기축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축시가 되면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있는 기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축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근데 뭐 이게 있다고 하면 매금은 되지 않지만 역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매금을 시키는 것은 기토가 매금을 시킨다기보다는 얘는 무토가 매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역시나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가장 좀 힘든 생시가 뭐냐면 무술시죠. 무술시. 이거는 뭐예요? 자, 기축의 또 토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축술토가 있는데다가 무토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인중 아무리 원령이 모강전인 인월이라 하더라도 이 왕토를 갖다가 다 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이 축토가 있는 중에 다시 생시에서 토가 많아지는 생시를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다시 진토, 축토가 있는 중에 무토가 또 작용을 하죠. 물론 이 무토가 경금을 생할 수도 있죠. 생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생하려고 또 하게 되면 얘는 매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무토가 생만 하느냐, 어느 정도는 또 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탁수를 만드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계속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자꾸 뭐랄까요? 우리 난장판을 만든다 그러죠. 이 무토가 큰 문제로 보이게 되고요. 갑오시가 되면 어떨까요?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요 토를 갖다가 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을 갖다가 내 재성으로 제한다 해서 나쁘게 보지 말고요. 요거는 용제 파인으로 봐야 돼요. 용제 파인. 해서 인성을 갖다가 극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매금시켜버리는 인성을 갖다가 재성으로서 요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재성의 용도. 뭐 그 직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재성에 관한 직업을 가지면 이 사람은 좋을 겁니다. 용신에 관한 직업을 갖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죠. 관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나한테 가장 핵심이 되는 용신으로서 또 직업을 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간목의 용도가 반드시 있겠고 얘를 제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신금이 무토 때문에 매금되는 그런 상황을 간목으로서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토를 제하니까 신금이 매금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축이 합하죠. 유축. 원래는 사유축회금이라고 하고 이거는 금국을 이루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요거는 좀 이따 볼 저기 예시사주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 명식은 뭐예요?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하고 무술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기해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토를 제할 수 있는 글자들, 경인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천간으로 뭐예요? 목이 투출하진 않았지만 월지, 그다음에 시지에 이렇게 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저건 반드시 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보고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정묘년 이민월 신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오늘 같이 봤던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만들어지는 사주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경자년 무인월 신축일이고요. 뭐 생시는 12가지 생시 중에 생시는 어차피 같이 쓰는 거니까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도 뭐 좋고 나쁘가 있는데 오늘 봤던 명식의 사주는 무토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사주는 어떨까요? 자, 이 사주하고 공통점은 일간이 신금인 것이고요. 원령이 인월이라고 하는 원령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일단 큰 틀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칠 때도 빅텐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금은 주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석, 반지. 그래서 같은 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한 무쇠 같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반직하기 때문에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음금이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의 어떤 맑고 깨끗함이 스스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 신금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태,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신금이 어느 원령이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용신을 쓸 것이냐가 달라지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목왕절이라고 하는 거죠. 목이 가장 왕한 그러한 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이때가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 또한 토 또한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금 입장에서 재성인 목, 그 다음에 뭐냐면 관성이라든가 인성이 화토도 같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막상 일간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절지.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신약한데 이렇게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약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 신금이 약한데 관성이잖아요. 화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일간은 약한데 살이 많아지게 되면 제살태왕 내지는 뭐가 되냐면 일간이 약하니까 살중 신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 신금이 인월이 태어나서 약한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토후매 금이 된다. 금이 땅 속에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들을 일간인 신금과 그 다음에 원령인 인월을 보고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사주를 보는 방식은 그와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사주 의뢰를 하고 사주를 딱 풀어놓으면은 가장 먼저 일간이 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의 특성, 일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나빠하는지를 먼저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원령을 통해서 일간의 왕세, 그 다음에 다른 오행이 어떤 것을 왕하고 어떤 것이 왕하지 않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 일단 일간은 약하고 목은 왕한데 재성뿐만 아니라 화토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거는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공부를 좀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약간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이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 놓은 다음에 다음 글자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금일간 인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 신약하죠. 살중신경한 것이고요. 제다 신약한 것이고요. 토후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이고, 신금을 도와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있거나 아니면 비겁이 있는데,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보다는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월등히 공적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비교할 명식은, 자, 신금 인월에 태어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한 사주 명식으로 보는데, 연지에 다시 묘목이 있게 되면 그냥 이거는 바로 제다 신약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과 비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에 축토가 있죠. 오늘 명식도 신축일주, 비교 사주도 신축일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축토의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 축토를 보게 되면 토생금에서 상생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축토라고 하는 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고요.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야 물론 이제 신금의 기운을 설계한다 손 치더라도 신금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 생조도 받을 수 있고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됐다 하더라도 축을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아직까지는 축토 하나만 가지고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다 조금 더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 연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자,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것이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임수가 있겠죠.
거죠. 없다라고 하면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되는 거. 칠살 편관이라고 하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관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해하고 상해하고 다치게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글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가 축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해야지.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재성이 왕하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뭐에 관사를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주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왕하지만 화가 있으면 화도 세력을 얻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사주는 뭐예요?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재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자는 재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살자는 칠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살이 너무 태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재살태왕하다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이 아니었다면 재살태왕이라고 말을 안 하죠. 그냥 일간이 왕에서 재생살 내지는 재자약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살태왕, 너무 지나치게 왕에서 일간을 극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정화가 신금 자체를 극해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신금 자체를 녹여버리게 되는 거죠. 신금이 보석 반지라고 하면 정화는 토치불, 가스불, 뭐 용광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바로 신금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칠살과 이게 상관이 있게 되면 요 상관 임수가 정화를 갖다가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상관제살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상관합살이라고 해요. 상관합살, 합해서 칠살 갖다가 무력화시킨 거죠. 만약에 이것이 임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면 이거는 상관제살이 되는 것이고, 요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정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제살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상관합살이라고 해서 칠살 자체를 묶어서 이 칠살이 일간신금을 녹여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칠살은 막긴 했는데 임수의 용도도 크게 떨어지겠죠. 그죠? 얘도 못 쓰게 되고 얘도 둘 다 용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일간 자체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무력화시킨 것은 장점이지만 임수가 도세주옥을 하는 힘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생시에서 다시 임수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얘를 또 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글자들이 오면 좋겠는데, 물론 이 사주 같은 경우도 무자시라든가 기축시가 오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까 여기서도 설명드렸지만 무자시, 기축시가 오게 되면은, 자, 하나만 보죠. 자, 무술시, 가장 무서운 무술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생시에서도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후매금이 된다 그랬죠. 토후매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기 때문에 축토, 술토가 있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얘는 매금돼 버리고, 또 무토가 있게 되면 임수마저도 파극하게 되면 정화가 살아나서 얘를 오히려 극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오는 게 좋겠고요. 무자도 마찬가지. 무자가 오면 자축합토에서 토가 살아나게 되고 무토가 뿌리를 얻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생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사주를 요 생시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축토의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둬서 좀 약했다라고 하면 생시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유축회금하죠. 그러면 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축에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 있는 유금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고 뭐 임수를 당장은 못 쓴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수가 들어오게 되면 능히 이제 그 수를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정화는 임수 때문에 이제 얘는 활동을 못하고 묶어버린 거죠. 쉬운 말로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우리 백신들이 바이러스들을 활동 못하게 묶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이 사주에서 신금을 극해하려고 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데 임수가 잡아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유시가 돼서 유금이 들어온 건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서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이러스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죠? 얘는 잡았어요. 얘로. 근데 얘는
칠살이 투출되어 있는데 얘가 얘까지 여기 있는 임수가 얘까지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잡을 수 있는데 얘는 못 잡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신금 이렇게 바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인월에 모광절에 이 왕한 재성이 정화를 생주해 주겠죠. 그러면 왕한 재성의 생주를 받은 칠살이 신금을 바로 직극하게 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소용된다. 녹아버린다.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로서 금을 달구게 되면 금이 녹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신경이 예민할까요? 신경이 온화할까요? 이렇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것은 제했지만 이건 제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칠살무제라고 해요.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 제함이 없다, 무제하다라고 해서 칠살무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칠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질병, 몸을 다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관제 구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닥치더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는 있겠죠.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그 뭐 일간 자체가 뿌리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운, 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정화를 갖다가 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목운이 온다든가 화운이 오게 되면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고 있죠. 자, 이 사주가 그래서 물론 이후에는 뭐 금수운이 늦게 들어오는 금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요 때는 괜찮아요.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요 개수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뭐 정화 하나 정도는 능히 제할 수 있으니까 계묘대운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갑진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뭐예요? 요 갑목은 또 화를 생겨주게 되고요. 을사병호 정미 다시 목화가 다시 왕해지는 대운을 만나게 되니까 칠살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칠살을 다시 생조해주는 그런 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면은 원래는 이제 무용이라든가 무용을 하거나 연극 배우 같은 거죠. 연극 같은 걸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주인데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뭐 미투 운동 같은 거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예체능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윗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내지는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칠살의 작용인데 칠살의 작용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도적을 맞을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맞아서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칠살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 구설, 송사 뭐 사수하면은 뭐 구설 같은 거지만 중하면 굉장히 몸을 다치거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는 요 칠살의 작용이 약간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진대운 말미라고 하면 되게 20대 초반이 되는데 이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냐? 제가 봤을 때 이 앞으로 갑진대운 지나서 이 을사대운, 병호대운, 정미대운 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칠살이 있는데 칠살을 제어된 것이 아니라 다시 칠살이 왕해지는 대운을 지나가기 때문에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뭐 몸이 아프거나 내지는 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명이니까 이런 경우 남자를 만날 때 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꼭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남자로 인한 그러한 피해를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정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참 괜찮았을 사주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화는 제어됨에 반해 이 정화 칠살이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칠살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